좋아요, 구독! 네,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 많은 미국 시장과 혹은 비트코인과는 달리 우리 시장 안에서는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어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도 심했던 것 같고요. 일단 뚜껑을 열어봤을 때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위스퍼리 넘버죠. 이 예상치보다도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넘버가 있었는데 그게 350억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딱 맞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4% 넘게 떨어졌다가 이내 낙폭을 좀 만회를 했습니다. 일단 마진율도 75% 수준으로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호퍼나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투자자들은 일단은 관심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어제장부터 다시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일단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라서 같이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타임라인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범양 건영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에 속해 있습니다. 에이테크스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우크라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크스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떨어지면서 공격이 좀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핵교리 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에 들어갔습니다. 앞서서 소연 앵커가 언급드린 것처럼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같이 러시아의 적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미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게 된다면 미국 역시 러시아의 적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소식이 좀 장중에 전해졌습니다. 미국 쪽에서 우크라 대사관을 폐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더불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 대피령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흐름 자체가 재건주보다는 오히려 전쟁, 방산 관련주 쪽으로 시선이 좀 쏠렸고요. 더불어서 시간 외에서는 신송홀디스 같은 사료주까지 같이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번에는 로이터 쪽에서 휴전 협상과 관련된 보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그리고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들어온 소식들을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일단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젤렌스키의 특사가 다음 주에 무기 요청서 들고 방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소형 무기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몽레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같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연 배우로 있는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단 시즌 1보다 시즌 2에서 제작비가 4배 정도 더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의 들어가는 출연료가 꽤 높은 편이라서 마진율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즌 1을 넘어서는 시즌 2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감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살펴볼 텐데요. 어제 또 새내기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새내기주 IPO하고 나면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걸 좀 멈춰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우리가 더블이라고 불리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129.5%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보유 물량 자체가 있어서 최대 주주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나왔던 IPO 물량을 제외하고는 오버행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음전을 했습니다. 그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 우크라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을 대피시키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던 시점이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아쉽게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12% 하락하면서 여전히 2,500선은 하회하며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출발 모습 보면 0.9%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도 0.4%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 하회하며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봤을 때 일단 예상치에 딱 부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조금 더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특히나 엔비디아랑 TSMC랑 같이 3자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쪽인데 특별하게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0.9% 하락하면서 54,80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서 위스퍼리 넘버에 딱 맞춰서 지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반은 오늘 0.8%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오늘 이 시장도 편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이어갑니다. 1.5% 하락하면서 40만 원대 앞자리 4였다가 어느덧 30만 원 중반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리가캠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출발도 10만 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LB는 0.14% 하락하면서 7만 1,5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플러스권이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권, 소재단은 일단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만 원 선 하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